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솝 이야기를 통해 삶의 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이솝 이야기는 수천 년 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고전 우화로 간결하지만 깊은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이솝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의 이야기가 왜 지금까지 사랑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솝, 그는 누구인가? 이솝은 기원전 6세기경 고대 그리스에서 살았던 이야기꾼입니다. 하지만 이솝이라는 사람에 대한 기록은 정확하지 않고 전설처럼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는 노예였지만 지혜롭고 재치가 넘쳤다고 합니다. 어려운 처지에서도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고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고대 그리스 시대와 이솝 이야기의 배경, 그리스는 철학과 예술이 꽃피던 시기였지만 당시 사람들은 글을 읽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통해 지혜와 도덕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 교육 방법이었습니다. 이솝의 우화는 주로 동물과 인간의 모습을 빌려 인간 사회를 비추고 있습니다. 이솝 우화의 특징, 이솝 우화는 간단하면서도 명료한 구성이 특징입니다. 짧은 이야기 속에 삶의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는 도덕적 진리, 인간의 본성, 사회적 규범 등이 녹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우와 포도 이야기는 욕심과 현실 인식에 대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솝 우화가 전하는 가치와 교훈. 이솝 이야기는 단순한 동화가 아닙니다. 우리 삶에서 꼭 필요한 진리와 지혜를 전합니다. 욕심을 절제하는 법, 성실함과 인내의 중요성, 진실과 신뢰의 가치 등 많은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그 교훈들은 시대를 초월해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여러 이솝 우화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그 속에 담긴 깊은 의미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그 교훈이 어떻게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될 수 있는지도 이야기하려 합니다. 짧지만 강렬한 메시지들을 통해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변화가 찾아오길 바랍니다. 여우와 신포도. 한 여우가 숲속을 거닐다가 높이 열린 탐스러운 포도를 발견했습니다. 포도알은 햇빛에 반짝이며 당도 높아 보였지만 가지가 너무 높아 손이 닿지 않았습니다. 여우는 온 힘을 다해 뛰어 올랐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여러 번 시도하다 지친 여우는 마침내 포도를 힐끗 쳐다보며 저 포도는 아직 덜 익어서시다 라고 중얼거리고 돌아섰습니다. 사실은 도달할 수 없어서 포기한 것이지만 스스로 체면을 지키려 거짓 이유를 만든 것입니다. 자신이 얻지 못하는 것을 스스로 깎아내려 위안을 삼는 태도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불가능을 인정하는 용기와 새로운 방법을 찾는 지혜가 필요하다. 거북이와 토끼. 숲속에서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 시합을 하게 됐습니다. 토끼는 빠른 발을 자랑하며 거북이를 비웃었습니다. 경주가 시작되자 토끼는 단숨에 멀리 앞서 나갔고 거북이는 느릿느릿 기어갔습니다. 토끼는 거북이가 한참 뒤에 있다는 생각에 나무 밑에서 잠시 쉬다 잠들었습니다. 그 사이 거북이는 묵묵히 앞으로 나아가 결승선에 먼저 도착했습니다. 토끼가 깨어나 달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느려도 꾸준한 노력이 결국 성공을 만들고 자만심과 방심은 재능을 무너뜨리는 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양치기 소년. 한 시골 마을에 양을 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심심하던 그는 장난을 치기로 했습니다. 늑대다, 늑대가 나타났다 라고 큰 소리로 외치자 마을 사람들이 무기를 들고 달려왔지만 늑대는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화를 내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도 소년은 장난을 반복했습니다. 결국 진짜 늑대가 나타나자 소년이 아무리 외쳐도 마을 사람들은 믿지 않았고 늑대는 양을 모조리 물어갔습니다. 거짓말은 신뢰를 무너뜨리고 한 번 잃은 신뢰는 되찾기 어렵습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
어느 농부에게 황금알을 매일 한 개씩 낳는 거위가 있었습니다. 농부는 처음에는 매우 기뻐했지만 곧 더 많은 황금이 탐나서 하루에 여러 개의 알을 얻고 싶어졌습니다. 그는 거위 배를 갈라 안에 황금이 가득하리라 생각했지만 속은 평범한 거위일 뿐이었습니다. 결국 황금알도 거위도 모두 잃었습니다. 욕심은 결국 가진 것마저 잃게 되고 인내심은 불을 지키는 열쇠입니다. 개미와 배짱이. 여름 내내 개미들은 겨울을 대비해 열심히 곡식을 모았습니다. 반면 배짱이는 노래 부르고 놀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겨울이 되자 개미들은 따뜻한 집에서 식량을 먹었지만 배짱이는 굶주려 개미에게 먹을 것을 청했습니다. 개미는 여름에 일하지 않은 배짱이를 거절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부지런함이 생존의 열쇠이고 즐거움과 노력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여우와 두루미. 여우는 두루미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하지만 납작한 접시에 수프를 담아 내놓아 부리가 긴 두루미는 먹기 어려웠습니다. 며칠 뒤 두루미가 여우를 초대해 긴 병에 음식을 담아 대접했고 이번엔 여우가 먹을 수 없었습니다.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만큼 먼저 배려해야 하고 남을 곤란하게 하면 그 대가를 받게 됩니다. 도시쥐와 시골쥐. 시골쥐는 도시쥐를 집으로 초대해 소박한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도시쥐는 화려한 도시 생활을 자랑하며 시골쥐를 도시로 초대했습니다. 그러나 도시에서의 식사는 고양이와 사람의 위협 속에 있었고 시골쥐는 결국 안전하고 평화로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화려함보다 안전과 평온이 더 큰 행복을 줄 수 있습니다. 까마귀와 물병. 목마른 까마귀가 물이 조금 남은 병을 발견했지만 부리가 닿지 않았습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고 조약돌을 하나씩 넣어 물의 높이를 올려 마셨습니다. 지혜와 끈기는 문제를 해결하고 힘이 아닌 방법이 중요합니다. 농부와 뱀. 겨울날 농부가 얼어 죽어가던 뱀을 불쌍히 여겨 품에 넣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뱀은 온기가 돌아오자 농부를 물어 죽였습니다. 본성을 가진 자를 무턱대고 믿으면 화를 입는다. 개미와 비둘기. 개미 한 마리가 강가에서 물을 마시다 그만 물에 빠져 허우적거렸습니다. 이를 본 비둘기가 나무십 하나를 물에 떨어뜨려 개미가 그 위에 올라와 무사히 살아났습니다. 며칠 후 사냥꾼이 활을 들고 비둘기를 겨누고 있었습니다. 개미는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사냥꾼의 발을 힘껏 물었습니다. 깜짝 놀란 사냥꾼이 화살을 놓치자 비둘기는 날아가 목숨을 건졌습니다. 작은 친절이라도 크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받은 은혜는 반드시 갚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유 짜는